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이현주 교수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주 하루는 한국의 여러 소식들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모든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유학을 오려는 여러분들 또는 유학을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소식들 위주로 주요 일간지에 실린 뉴스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인 2022년 12월 7일은 절기상 대설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24개가 있는데요.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계절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오래전에 만든 것으로 각각의 절기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거나 농작물을 가꾸거나 수확을 해야 하는 등의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인 대설은 큰 눈이 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 이날 눈이 오면 겨울이 춥지 않고 다음 해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기상청 날씨 예보에 따르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린다고 되어 있네요.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눈이 모든 지역에서 다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 충북, 경북, 북부 내륙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사이이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에서 13도로 예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제주는 아직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제주가 한국의 가장 남쪽 지역에 있다 보니 비교적 따뜻한 편이긴 한데요. 다만 섬이라서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고 그래서 체감 온도는 좀 사실 많이 낮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분들께서는 두꺼운 잠바 하나는 반드시 가방에 넣어 두셨다가 공항에 내리면서 바로 꺼내 입으셔야 합니다. 특히 따뜻한 나라에서 오는 분들은 한국의 매서운 겨울에 매우 힘들어하죠. 겨울의 추위를 미리 대비하고 따뜻한 옷, 비상약, 자신만의 대비책 등을 잘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이었으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었습니다. 5일자 매일경제 뉴스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자라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벗고 있던 마스크를 식당에 출입하면서 착용하고 착석한 후에 물을 먹으면서 벗었다가 음식 받으러 가면서 다시 착용한다. 이후에 식사하면서 다시 벗고 다시 계산할 때 착용하며 실외에선 다시 벗는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제가 방역에 과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정치권에서 내었다고 합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상당수의 시민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방역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며 염려의 댓글을 달기도 했고요. 다른 쪽의 의견으로는 의무화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에 맡겨서 건강을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계속 쓸 사람은 쓰고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을 사람은 벗을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라별로 마스크와 관련된 규정이 다 다른 상황인데 현재 한국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쓰거나 벗을 수 있지만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비행기를 타고 오실 때나 실내에 가야 하는 날은 꼭 마스크를 챙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요즘 곳곳에서 취업하기 너무 어렵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질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어만 잘하면 월급이 3배나 된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에서 그렇다는데요. 조선일보 6일자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영어를 하면 월급이 2배고 한국어를 하면 월급이 3배라는 말이 있고 베트남 정부에서도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지정하는 등
한국어 능력이 구직을 할 때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능력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서 베트남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의 한국학과 입학 커트라인은 2년 연속 만점을 기록했다고도 하네요.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옮겨갔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이동의 움직임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노이의 신도시에는 해외 기업이 여는 첫 연구개발센터가 이달에 있을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최근 베트남에 33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베트남으로의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점들도 생각하셔서 구직 활동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일보의 6일자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은 2005년도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영주권자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방선거 참정권이 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서울시장, 대구시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 영주권자가 선거권만 가지는 것이지 직접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영주권자의 참정권에 대해서 법무부가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 제도를 손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몇몇의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어서 그간 비판을 받아왔기도 했고요. 그리고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해서 과연 계속 이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문화일보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기사를 신문 10답의 형태로 작성해 두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사를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계속 한국에서 머물게 되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 한 번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뉴스는 미국의 유력 일간지 중의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흑인 여성들이 요즘 한국 드라마, 즉 K-드라마를 많이 시청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기사를 실었다는 소식을 조선일보에서 6일자 기사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설명한 한국 드라마를 흑인 여성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이 뉴스에서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기사를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흑인 여성들이 K-드라마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현실 도피와 위안을 얻고자 의지하는 상대로 K-드라마를 선택했는데 마음의 잠재적 치유를 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수세기에 걸친 침략, 탄압, 고통에서 우러져 깊이 밴 이 비애감, 슬픔, 분노, 그리고 한국인들의 한과 같은 그런 정서와 그리고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인 끈끈한 정이 흑인 여성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적 문화 특성이 이 K-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에 대한 애착, 손윗사람에 대한 공경, 애정 표현으로서의 음식의 역할 등이 흑인 사회의 문화와 비슷한 점이 많아 동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한국인인 제가 봐도 참 재미있고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바빠서 많이 보지 못했지만 오징어 게임 등 이 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끈 드라마도 있었고요. 드라마 외에도 여러 한국 영화들이 해외의 큰 영화제에서 수상을 많이 하는 등 최근 인기가 많아진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말고사와 과제물로 바쁜 여러분들이겠지만 방학이 시작되면 하루쯤 집에서 드라마 한 편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해서 보면 그보다 더 꿀맛인 휴일은 없죠. 그때를 기대하며 지금은 일단 열심히 공부해서 학기를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의 주요 뉴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서
다른 정보들도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